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국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서부 경남의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재원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흐름을 끊는데 지역화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 서부 경남 각 지자체가 맞을 변화를 미리 짚어보는 기획보도, 컴팩트 매력 도시와 첨단 농업, 문화 관광 메카 등을 강조한 하동군의 2025년 전망해봅니다. 진주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주 사천 통합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사천 지역 상공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경남도가 도내 주요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냅니다.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서부 경남 곳곳의 국도와 지방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경남도 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돼 첫날부터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올해 국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남의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 흐름을 끊는데 지역화폐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진주의 한 전통시장. 점심이 가까운 시각임에도 시장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물건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와 전국 불확실성의 여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오시면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세요. 실제로 사진 않으시고? 네, 그냥 빈손으로 가시는 게 눈에 보여요. 서로 인사하는 말이 장사 오늘 안 된다, 손님 없제. 지자체는 곧장 지역화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부터 미발행한 경남 사랑 상품권을 3일에 걸쳐 300억 원 규모로 급하게 발행했습니다. 진주시도 올해 초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규모를 당초보다 50억 원 증액된 16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동군 역시 하동 사랑 상품권을 예년보다 2배가량 더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에 의문을 드러내며 관련 올해 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더 커졌는데도 그만큼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 보고 오히려 규모를 늘린 겁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만큼 다른 곳에 이제 돈이 나가지 않고 하동 관내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 살리는 데는 하동 상공인이 최고라 생각하시고. 한편 정부의 지원 없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져 지역화폐 혜택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 일각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을 통한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올해 서부 경남 각 지자체가 맞을 변화를 미리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은 각종 사업에 대한 본격화를 알린 하동군의 올해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한 하동군. 컴팩트 매력 도시와 주민 밀착 행정, 첨단 농업과 문화 관광 메카, 민생 경쟁 안정화의 5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군은 보건의료원 착공과 청년타운, 평생학습관의 준공을 통해 컴팩트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농업부산물 처리 시스템, 쓰레기 집화장 등으로 깨끗한 하동을, 간판 정비와 명품 가로수길로 예쁜 하동을 만들어 매력을 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평생학습관,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즉 공공의료원을 지금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컴팩트 매력 도시는 저희들이 꿈과 이상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행 중에 있는 정식 운행에 들어간 자율주행 버스는 물론
100원 버스 등의 교통복지를 정교화하고 빨리 처리 기동대 서비스와 파크골프장 개장 등 주민 생활 밀착 행정 강화도 본격화합니다. 또 하동차 엑스포 행사장에 자리 잡을 세계차 체험관의 본격 착공과 지난해 마무리된 용역을 바탕으로 녹차와 해양 치유를 주제로 하는 호텔과 치유센터 등의 투자 유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군은 올해 달서산단에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모을 기반을 착실히 만들고 대송산단에는 세제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 투자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LNF 등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송산업단지는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핵심 품목 거점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대송산업단지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첨단 농식품 기업의 유치와 함께 녹차연구소의 새로운 이름인 하동차엔 바이오 진흥원을 통해 미래 하동농업의 원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가 7일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도민과의 대화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엔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의 경남도민 50여 명이 참석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노인 주거 정책, 전문화된 교육 환경 조성 등을 요청했으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관련 부서에 제안된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남교육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래 역량과 민주시민, 교육 공공성과 지역 살리기를 강조한 박종훈 교육감은 올해 경남교육의 역점 사업으로 남해 아이비터 등의 공적 돌봄 사업을 예로 들며 지역 맞춤형 돌봄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사회정서교육 강화, 경남 공동학교 확대 등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진주 사천 행정통합 필요성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사천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연초부터 통합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두 지역 간 도움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 사천 통합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사천 지역 사회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사천시 내부에선 두 도시 간 대립을 왜 자꾸 부추기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정치권도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사천에서 여러 차례 통합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연초부터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 같은 소모전을 벌이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국이 정말 어렵고 서로 국민과 국민끼리도 단합을 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되는 시점에 진주시가 꼭 사천시를 통합을 인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공계에선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두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하는 건 맞지만 이 같은 통합 제시는 서로 불편한 관계만 만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도시가 서로 힘을 모으고 협조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시기적으로 사천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진주가 일반적인 통합을 요구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통합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두 도시. 새해부터 또다시 통합이 거론되면서 불필요한 감정 대립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주요 도로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동부 경남으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함양군을 기점으로 울주군을 종점으로 해 동서를 잇는 경남 지역 핵심 교통망으로 평가됩니다. 전체 사업비만 6조 원을 웃도는데 45km에 이르는 밀양울산 구간은 이미 운영 중이고 지난해 말 창녕 밀양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현재 12공구로 나뉘어진 함양 창녕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전체 구간 공정률은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흐름이라면 공기 지연 없이 당초 목표 준공 시점인 2026년 말 144km에 이르는 전 구간 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 개통으로 연간 8천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7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미개통 구간이 완공되면 함양에서 울산까지 기존 2시간 넘게 걸리던 시간도 45분 넘게 단축됩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와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까지 무려 3개의 고속도로가 함양군을 지나게 되는 건데 인근 서부 경남 시군들의 동부 경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양군 역시 사업이 완료되면 남북권 교통 요충지 입지가 공고히 돼 물류는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가 높은 상황. 물류 산업단지라든지 지리산권 관광 개발, 그로 인한 우리 함양군의 큰 발전이 될 것이며 영원한 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경제, 물류 이동, 모든 교통 여건이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함양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 쪽에 낙후되었던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서부 경남 곳곳의 국도와 지방도 확충 의사까지 내비치자 교통 편의성 증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도 20호 산청 단성 시천면 구간과 지방도 1024호 남해 삼동면 구간 등이 올해 준공될 예정. 경남 동서부 권역 불균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동부 경남과의 협력 벨트 구축 목소리. 2년이 채 남지 않은 함양 울산 고속도로 전구간 개통과 도차원 국도 정비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의 시계를 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부터 시끌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발의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간 건데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7일 개회한 제42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을사년 새해 첫 임시회인 만큼 경남 발전과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시작됐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임시회 회기 결정과 특별위 위원 선임 등 안건이 이견 없이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을 두고 의원들 간 찬반 공방과 함께 30분 넘게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 전체 의원 이름으로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안건심의 반대 토론자로 나선 류경환 의원은 경남도의회 명의로 해당 건의안이 다뤄지는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촉구하는 건 탄핵 정국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꼭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이는 경남도의회 명의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일동 명의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찬성 토론자로 나선 정상학 의원은 국정 혼란 속 시스템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시점에서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남발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탄핵 남용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날카로운 칼날의 끝이 종국에는 우리 국민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민의 마음에 상흔으로 남을 것입니다. 논의 끝에 해당 건의안 건의자는 경남도 의원 일동에서 경남도의회로 수정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안전한 통학 차량 운영 촉구와 농어촌 유학정책 제안 등 의원들의 5분 발언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새해 인사가 잇따랐습니다. SCS 김진수입니다. 진주시가 오는 12일까지 미국의 방문단을 파견해 우주항공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난 6일 우주항공 기업 컨수노바와 MOU를 체결한 진주시는 이후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번 CES에는 진주 지역 기업인 준 엔지니어링과 모아소프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합한국관에 참여해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사천상공회의소가 제3회 사천상공대상에 한국 경남태양유전과 SNK항공을 선정했습니다. 태양유전은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생산하는 외국인 기업으로 공장 증설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카이 자회사인 SNK항공은 항공기 부품 생산업체로 꾸준히 성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기엔 너무 아쉬운데요. 진주시 도심 한복판에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튜브 슬라이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신나는 겨울놀이 공간을 찾아가 봤습니다. 연상 리포트 나경보 기자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이용했었는데 아이들이 커서 또 오고 싶어 해서 한 번 더 오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여러 번 타서 재밌었어요. 얼음 위에 있으니까 좀 중심이 잡기 어렵고 미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을 잡으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서 성공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너무 재밌고 그래서 다음번에 또 오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아서 재밌어요. 하모 프렌즈인 아요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를 해서 야외 스케이트장을 방문하시는 이용객분들께 좀 더 추억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각종 부대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지난해 남해바랫길 방문객이 1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보다 11.5% 증가한 규모입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앱을 이용한 완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완보자 24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선 5점 만점에 4.6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5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5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진주시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은 상반기 260억 원, 하반기 190억 원으로 나눠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천공항 활주로를 이용하는 유관기관이 조류 충돌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을 비롯해 공항공사와 카이, 캠스 등 관계자가 참석해 비행 안전 위험 요소와 조류 퇴치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지 주변 조류 서식지를 제거하고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조류 퇴치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제18회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가 지난 5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축제 측 추산 5만 7천 명이 방문했으며 판매장터 매출액은 3억 5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국가 애도기간과 일부 겹쳐 개막식과 무대 공연 없이 판매와 전시 행사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함양군이 오는 10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 이벤트홀에서 농특산물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판 행사에서 함양군은 18개 부스를 설치하고 함양 특산물인 곶감과 사과, 산양삼 및 가공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상품권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남해군 의회가 7일 1월 정례 의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오갔습니다. 구체적 논의 사항은 올해 공모사업 현황과 남해사랑 상품권 발행 계획, 농지 개량 신고제 도입 등입니다. 의회는 공모사업의 경우 시설 공모보단 운영비 지원과 군비 부담분 절감을 군에 당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천 본사 인근 86개 경로당에 행복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달 지역은 사천읍과 축동면, 산안면 등 경로당입니다. 카이는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 내년 1월까지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원되는 물품은 TV와 에어컨, 김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며 총 1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계속된 추위로 어린 가축이 피해 입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겠는데요. 내외부 온도차에 대비해 방풍 보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산청은 오전에, 함양은 종일 산발적인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영하 4도, 사천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눈비 소식 있겠는데요. 세종은 오전에, 광주, 제주는 종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영하 5도, 광주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한물,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36분, 간조 시각은 밤 10시 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계속해서 맑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